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번 모임 이후로 제 마음은 상당히 진흥원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2달은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주인이 빠졌던 거는 제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농민을 대신해서 농산물을 공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네. 특별히 저쪽 급식에서 소분하고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몸으로 사는 저로서는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분들 정말 존중하고 싶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키트가 준비됐는데 그쪽에서 한 10분 정도가 듣는다고 해서 그저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은 한 30분 정도 참여하신다고 해서 30개를 가져왔는데 한번 또 많이 계시면 2분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오는데 참 여러분들 이게 갇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참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막 진달래가 피고 있고 도시가 벚꽃이 빠르군요. 오다 보니까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꽃만 말고 내 이 마음도 따가지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들 좀 일 덜 하시더라도 공원에 가셔서 봄을 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는데 보리가 많이 컸더라고요. 한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아마 초여름쯤 되면, 아니 초여름도 아닙니다. 늦은 봄쯤 되면 아마 이렇게 클 거예요, 보리가. 그러면 그때 노래가 또 떠올랐습니다. 무슨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님 부르는 소리 있어. 참 세상은 다 그리운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 그리움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진달래는 이런 거야. 진달래를 봤을 때 이런 감흥이 있어. 그거를 뭐 로봇이 설명해 주면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가 과연 이런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런 유산의 콘텐츠들을, 그게 인간다움의 기본인데 그게 농업이고, 농업에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다 스마트팜에 맡기고 뭐 생산성을 위해서 일부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대의 농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더 뜬금없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주에서 온 편지. 뭐 옛날 어떤 사람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얘기를 해서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인데요. 진달래가 참 멋있어요. 참 꽃 중에 꽃인 것 같아요. 어디는 저게 국화라면서요? 디자인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찍어봤어요. 참 앵두꽃이 이제 저희는 막 피려고 해요. 이건 뭘까요?
백꽃이 막 몽우리 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꽃 중에 꽃, 모란이라고 목단이라고 하죠. 이것이 아마 5월 초순이면 핍니다. 저는 목단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달아드려요. 그리고 하얀 계단근이라든가 그 뭡니까 하얀 거 안개꽃 같이 생긴 냉이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드려요. 이거는 제비꽃, 펜지가 같은 계열입니다. 모양새가 비슷하죠. 수선화. 오늘 아침에 다 찍어서 올린 이게 냉이. 참 그리운 시절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수염 자라는 줄 몰라서 키웠는데 수염 속에 벌써 이제 흰색이 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청춘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 봄날을 제가 얘기한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사실은 봄이 특강하도록 하는 너무나도 화창한 날인데 여러분들 좀 잘 참고 좀 들어주십시오. 양파 저기 마늘은 이 정도 컸습니다. 어제 제가 우주를 상징한 텃밭에서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우주를 은하계를 상징하는 대지예술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봄에 돌을 쌌어요. 한 열흘을 쌌어요. 집처만한 돌들을 4번이나 깔릴 뻔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누가 돌을 공짜로 줬어. 근데 전 돌을 보면은 너무 신기를 느껴요. 영암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암을 가고 싶죠. 돌이 많잖아요. 그냥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땡기는 기운. 사실 뭐 물리학적으로도 중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전 돌을 보면 그래서 이게 1억 년 전에 퇴적층과 그 기정화 거기 공룡화 화석에서 나왔던 것을 어떻게 제가 구하게 돼서 갖다 쌌는데 저걸 한 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1월 달에는 여러분들 그리운 하던 차에 장 차장님이 그 기농기촌 자문을 요청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매진했고 그 다음 또 이제 심심해 하는데 또 도시농업 팀에서 또 자문 요청해서 또 일주일 열심히 했습니다. 2월 달에는 또 사람마을 또 무슨 또 살처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연히 참여 각시 운전을 해주러 갔다가 그냥 참여하다가 그냥 한 달을 보내고 3월은 이제 돌 쌓는 걸로 보냈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인연들인 거예요. 돌하고 인연, 산업마을과 인연, 또 여러분들과 인연.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제가 보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다 못 봤어요. 얼른 한 이틀 후에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씹히고 너무 빠르고 이건 무슨 그냥 초스피드로 가는데 내가 막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호흡 조절하다가 그래서 다시 봤더니 또 괜찮은 면이 있어서 근데 저 사진도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잖아요. 사실 말도 이게 초점이 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때 좀 방송을 해가지고 뭐 케이블 방송이었지만 여러 개 좀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너무나도 창피스러워서 못 봤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창피하면서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그 한 번 말빛을 지고 나서 진흥원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뭔가 자문을 해줘도 정말 정성 들여서 해줘야겠다. 책임감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게 있지. 들어준 거지. 오늘 이제 들어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기회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낚이신 겁니다. 뭐 정말 이렇게 낚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농민과 도시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과 미생물과 토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하는 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뜬구름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거라는 거. 그런데 제가 보면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정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가 헐벌 떨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쏴면 그냥 온 언론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초연결 사회, 거기다가 IT까지 해서 5G까지 해서 뭐 잘 모르지만 단어는 알아서 내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농촌과 도시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지수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긴밀하게 농민이 기침하면 도시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라고 생각하는 연결 감수성이 얼마나 될까? 제 하이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팬데믹과 기후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이라고 말은 나와서 조금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는 뭐 그냥 몇 번 4차쯤 가서 막 부르짖으니까 조금 주는 무슨 이런 걸 봐서 안 받아도 좋아요. 뭐 농민이 땅이 있는데 뭐 저번 말씀했듯이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국 사회를 포용해서 한국 사회 문제를 다 포용해서 가겠다는 건데 우울, 비만, 실업, 이 양극화 문제 농업이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조는 농지를 지들이 다 땅값을 어제 우리 동네 땅값이 90만 원에 제가 아저씨가 가자고 그래서 그냥 좀 안 팔고 싶었는데 이 양반이 자녀가 없어. 근데 더 늦기 전에는 내가 땅 팔아서 써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우리 동네 땅이 다 팔린 거. 우리 땅 빼고. 우리 고가. 그러면 그 아저씨가 하는 거. 니네 땅 빼고 다 팔렸다? 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 이게 도시와 농촌이 긴밀하게 연결됐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미국이 무슨 군사 무슨 뭐 정말 달라고 해도 벌벌 떨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도 벌벌 떠는데 그거보다도 더 밀접하고 더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생존과 관계된 농민과 도시민, 농촌과 도시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반도체 팔고 뭐 팔고 그냥 한번 그냥 희생시켜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 난국에서 난 여러분들이 나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정말 소분장에서 밤새서 소분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 내 여름 되면 내가 우리 포도밭에서 초대해서 내가 정말 포도 그냥 마음껏 먹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갇혀있는 분들 정말 조의를 피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왜 여기 있어? 농촌으로 가야지. 아까 성평등 하는데 참 나 했으면 정말 좋겠어. 남녀 간의 업무 분장을 따로 안 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각시하고 동일하게 일하고 난 도대체 저런 성평등을 어떤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워. 현실화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몸의 언어에 한번 충실하십시오. 적어도 농수산진흥원에 계셨다고 그러면 정말 농사를 한번 상상하고 로망을 가질 정도는 돼야지 영혼을 투입해서 일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하고 농사지러 가고 다른 사람 또 오고 그래야지 여기 순환구조가 돼서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뭐 딸을 들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관료적으로 보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런 공무원들 만나면 머리 뒤집어지겠어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문법이 전혀 달라. 한글이지만 통역이 필요한 이런 상황. 저는요 화성에서 시장이 하나도 안 해요. 이거는 자기의 존재의 생존의 목구멍과 관계된 것이지 자기의 공무의 어떤 그 어젠다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시민과 공무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인지한다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것이 하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책임지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을 빈자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농업을 빈자해서 빨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나 기농기촌 학교도 일부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보조사업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지. 농민 빈자하여서 내가 농민 강의하는 거 아니요? 내가 좀만 더 구라치고 이렇게 또 하면은 나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또 여러분들은 정말 더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농사와 상관없이 농업을 어떤 가치를 표명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오늘 진달래와 보리를 얘기하면서 정말 느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다워지는 길이요. 그냥 하나의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완성되는, 나를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농업이라는 터전만한 귀한 자리가 없는 거요. 그 고백이, 나는 그래서 그 농민들의 그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먹이자. 그래서 오늘 우주에서 온 편지, 우주와의 연결성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농정이 웃기는 거예요. 나 기본소득도 나 웃겨, 솔직히. 나하고 인원한 바가 없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맙게 선점해서 해줬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농민 농정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노인이요. 지금의 노인은 대부분이 농민이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들은 다 배제돼 있어. 그러면서 미래에 저당 잡힌 정책, 오지도 않은 기농자들, 오지도 않은 청년 창업농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 쏟아 부르면서 막 광고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아, 나도 농민으로 살면 저렇게 천덕꾸리로 취급받는데 왜 가? 적어도 농업에서 은퇴하고 노인이 되면 정말 나라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나라도 가겠어요. 누구든지 가겠어요. 이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나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농정은요, 노인들을 어떻게 정말 그들의 존엄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인생의 종말을 정말 내가 농부로서 잘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정책, 자서전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는 뭐냐면, 금산 간디 중학교에서 3월 중순에 아이들이 그거를 했어. 뭘 했냐면, 시장을 봐서 만두를 해가지고 노인들 찾아가서 휴먼 라이브러리야. 그분들의 자서전을 써주는 거지. 중3 애들이. 뭘 알겠어. 근데 내가 그것을 긴급 입수했어요. 단독 보도. 그거 한 2분 30초로 제가 축약했는데, 그거 축약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한번 들어보시오. 그들의 컨텐츠, 노인들의 컨텐츠가 디지털 르네상스의 핵심이고, 일자리의 시작이고, 농촌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노인네더라도 존중할 줄 아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의 시작이 노인들의 자서전인데 무슨 굵직한 책이 아니라 몇 페이지라도 좋은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도 애들 만나서 마지막에 그분들의 마지막 피날레가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요.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 들어줘야지. 지금의 시대는 농민의 언어가 정말 필요로 한 시대입니다. 내가 노인들 정책을 하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농민의 언어가 필요로 하는 시대. 학교, 의료 현장, 복지 현장, 모든 곳에 저는 농민의 언어가 소비되고 유통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어로 한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초연결 사회, 그 중에 농촌이 허브여야 된다. 나는 이것이 당연한 거요. 마지못해 그냥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민이 허브가 돼. 그리고 농민 스스로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요. 그만한 자리고 그만한 역량이고. 그래서 농민 스스로도 역량 강화를 해야 돼.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사상적 선봉에 있는 자요. 교사적인 교육자적인 최선봉에 있는 자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봉에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농부란 말이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농부는 정말 우주를 수확하고 햇볕을 수확한다는 존재로 우주에서 온 편지를 할 것이고, 평생을 그들이 살아갔던 이야기들, 한국 역사가 그냥 나열이 돼요. 일제시대 때서부터 6.25 때서부터 인민군서부터 또 인민군이 산으로 가서 막 빨치산 이야기도 나오고, 분명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현상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역사책이 할까요? 아니란. 난 그래서 정말 농수산진흥원이 모든 학교에 그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냥 시골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농활 겸 그 노인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인간의 문명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그것을 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그렇게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연찮게 여기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연이요. 하늘에 감사해야 될 영역인 거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으면 저 같은 사람 만날 것이요, 강현 원장 같은 분을 만날 것이요,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것이요. 제가 강현 원장님을 잘 모르지만 참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저 양반 거 싹 뒤져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제가 책상에서 듣는 게 아니고 이어폰 딱 뜨고 포도일 하면서 들으면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동일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서전도 벌써 했더구만. 한 상황이고, 노인들에게 뭘 묻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뭐 최선봉이요. 난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요. 이것이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내가 화성에서 먹거리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농민단체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농민단체들 다 참여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농민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토론해 보셨어요? 그게 대화입니까? 그래, 맞아요. 노인들하고 하면 막 그냥 으악! 그런 거 많아요. 뭐 나는 그거 난 너무 멋있어요. 시골 반상회를 가봐요. 다 주체야. 땅 좀만 있으면 다 주체야. 그냥 뭐 경호 따지면서 다 해요. 뭐 땅 많거나 적은 거 상관없어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좀 세련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참여시키면 안 된대. 난 그래서 농민을 빙자해서 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착하고 샤프하고 뭐 다 똑똑한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정말 거북스러웠어요. 저는 이거와 여러분들이 좀 이 충돌과 여러분들이 난 투쟁해놨으면 좋겠어요. 농민과 어민이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된 거예요. 이 문명 자체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의 이 정서, 이 문화적 정서가 어디서 왔나요? 그들의 뼈 빠지는 노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뼈 빠지는 노동만 있었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옛날보다 더 힘들대. 옛날에는요, 여름 한동 장마 때는 놀았어요. 겨울도 놀았고. 그런데 요새는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그냥 맨날 일하는 거야. 그런데 일은 더 많고 돈 못 살아. 이 구조 누군가 빨대로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문명을 상상하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먹거리 소통광장 거기도 갔었었는데, 새로운 문명을 상상하는, 그래서 그 최철원 본부장이 너무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요. 헨델과 그레탈처럼 어느 숲속으로 동화처럼 확 들어가서 정말 너무 그냥 잠목에 묶어진 거야. 그러다가 막 허름한 와서 그냥 폐허 같은 온실이 있는데 그걸 다 보존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벼랑을 하나 딱 까는데 새로운 생각이 확 열리는 거야. 거기서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요, 아까 보여주겠지만 철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만든 하우스인데 참나무가 그걸 감싸버렸어. 앙코라와트처럼. 와, 저거 포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거 다 그냥 베버릴 건데, 저게 자연이 인간의 문명을 품은 모습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기서 뭐 그냥,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먹거리가 농업이 책임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다 수렵 채집했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수렵 채집 공간으로.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이것을 딱 하지 말고,
어떤 분은 구석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새로운 어젠다라고 합니다. 수렵 채집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요. 내가 인문학자로서는 사실 나 별품 없어요. 내가 무슨 저는 사실 책 많이 못 읽었어요. 좀 아는 책을 잘하는 것뿐이 있어 사실. 근데 저는 내가 안 거를 어떻게 실현해 보려고 몸부림쳐왔던 사람. 그냥 내가 생각했으면 내가 무이자연하면 내가 풀하고 같이 키워보는 거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난 그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의 터전이 농촌이요. 농업이란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그 소통 광장을 난 여러분들이 직장이 거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도 보고 먹어도 보고 대접도 해보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얼마나 멋져 난. 그 여러분들이 디자인도 하고 왜 외부에 그 돈 줘가면서 다 하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했어요. 또 짧은 시간에 잠도 안 자면서 이거 내가 공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한 거예요. 제가 2시간 잔다도 그냥 벌떡 깨어나서 오늘도 한참 했어요. 나 여러분들이 이것의 소중한 가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더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또 쉴 땐 쉬고.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한번 또 긴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사랑채는 잘 저번에 제가 자랑질에서 했듯이 했는데 안채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막 기둥이 막 무너져가고 있어. 한국 농촌을 보는 것 같아. 스레트가 있어. 저는 아직 안채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해보려고 해요. 나는 이 리모델링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재생이라는 거 요새 유행이죠. 난 새로 짓는 것보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묵은 집이 너무 멋있어. 그것을 잘 가꾸고 하는 그 역사적인 감수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나의 역사와 모든 연결고리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여는 말. 좀 바뀌었죠? 저번에 프롤로그라고 썼는데 제가 이번엔 반성했습니다. 맨날 도농이라고 쓰지 말고 농도라고 쓰자고 하면서 언어적 섬세함을 부과하기 위해서 여는 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여기서 책임감이 없고 농민어 언어가 필요한 세대. 초연결 세대로 가는데 자, 그래서 누가 여기서 우주에서 온 편지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온 편지를 읽어줄 농부아저씨 이상배입니다. 같이 읽어줄 오늘의 메인 MC 이서진을 소개합니다. 수줍은가 봅니다. 우주에서 온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 우주에서 온 편지를 받고 있답니다. 우주가 어디 있죠? 하늘이죠? 그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까요? 우와! 광대한 우주가 펼쳐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이 우주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짜잔! 이 드넓은 황금 들판이 우주에서 온 편지랍니다. 오늘 우리 우주에서 온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진아, 응. 우주에서 온 편지가 뭔가 와서 봤더니 벼였던 거야. 이거 아빠가 하고 5월 달에 모내기를 했었잖아. 요만한 뭐가 무슨 색깔이었지? 조만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지? 초록색. 초록색이었지. 근데 지금 색깔이 어떤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이지. 왜 노란색일까 됐을까? 햇볕을 많이 먹어서. 햇볕을 많이 먹어서. 맞아. 하늘에서 막 내려온 햇볕을 애들이 먹어가지고 여기다 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된 거야. 서진이는 목마를 때 어디로 물을 먹지?
입으로 먹지. 그러면 벼는 목마를 때 어디로 먹을까? 뿌리. 뿌리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땅 속에 있지. 그러면 서진이는 숨 쉴 때 어디로 쉬지? 그게 뭐야? 코. 코로 쉬지. 응. 그러면 벼는 숨 쉴 때 어디로 숨을 쉴까? 뒷면. 잎사귀 뒷면으로. 응. 그렇지. 잎사귀 뒷면으로 보면은 콧구멍이 엄청 많이 있어. 서진이 콧구멍이 몇 개? 몇 개? 2개. 2개. 그런데 이 벼 잎사귀 뒤에는 콧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개, 1000개 엄청 많은 콧구멍이 있는 거야. 서진이는 배고플 때 어디로 밥을 먹어? 입으로 먹지. 그러면 벼는 배고플 때 어디로 먹을까? 잎사귀 울면. 잎속의 잎면으로 무엇을 먹을까? 햇볕. 햇볕. 벼의 맘마는 뭐라고? 햇볕.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맘마를 벼들이 엄엄엄엄 1년 동안 먹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한 거야. 이게 벼에다 저장을 한 거야. 한번 껍질을 한번 까볼까? 자, 야, 자, 먹어봐. 아이고, 서진이 벼에서 껍질을 깐 쌀을 먹는 거야? 응. 그 안에 뭐가 있지? 그렇지, 햇볕이. 왜냐? 까볼래. 또 까볼까? 그러자. 자, 햇볕을 또 까보고 싶어. 자, 또 먹어봐. 잘 안 까져, 작아서, 그지? 아빠가 뭘 먹는 거야? 햇볕. 햇볕. 친구 여러분, 햇볕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날라온 거예요. 빛의 속도로 팍 오는 8분 정도 걸린대요. 지구까지 오는데 그것을 벼잎이 확 잡아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주에서 날라오는 햇볕을 잡아서 얘가 모아놨기 때문에 우주에서 온 편지라고 아저씨는 말한 거예요. 말이 되지요? 자, 서진이 목을 아빠 만져보니까 따뜻해. 아빠 목 좀 만져봐. 따뜻해. 왜 따뜻할까? 햇볕 많이 먹어. 그렇지, 햇볕을 많이 먹어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내려온 따뜻한 햇볕을 먹어서 우린 따뜻한 겁니다. 어떻게 먹나요? 우주에서 온 편지, 벼를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농부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벼를 통해서 햇볕을 수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저씨는 벼뿐만 아니라 배추, 무, 생강, 땅콩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어요.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저씨가 수확해 놓은 우주의 편지들입니다. 서진아, 이게 뭘까? 배추. 자, 배추 엄청 크지요? 이 초록의 잎사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달려온 햇볕을 먹어서 여기다 저장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지, 서진아? 김장. 김장을 하지. 그러면 김장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햇볕. 햇볕. 자, 이거는 뭘까? 이게 뭐지? 무. 무로 우리가 깍두기도 해먹고 신건지도 해먹잖아. 응. 그럼 깍두기 속에 뭐가 있는 걸까? 햇볕. 햇볕. 좋아요. 자, 이거는 양념의 일종인데 이거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뭘까? 생강. 생강. 자, 생강은요 올 봄에 여기 요만한 조각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끼를 쳐서 이만큼 된 겁니다. 친구 여러분, 내년에 생강을 심을 때 요거 하나 딱 따서 봄에 심으면 가을에 이렇게 큰 생강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근데 생강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햇볕. 햇볕. 좋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송산포도 아시죠? 자, 이것은 흑보석이라는 포도입니다. 여름날은 아주 진녹색이었었어요. 근데 햇볕을 많이 먹다 보니까 햇볕이 배불러요 하면 어느 순간에 붉은색, 보라색, 그러다가 햇볕이 가득 차면은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고 뭐 흰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누릿누릿한 사람도 있죠. 근데 포도도 검은 포도도 있지만 짜잔! 여름에는 진녹색이었다가 햇볕이 가득 들어가면 붉은색이 되는 포도가 있어요. 지금 서진이가 막 햇볕을 따먹기에 아주 바쁘죠. 또 하나의 포도가 있어요. 짜잔! 요새 아주 유명한 샤인머스캇이라는 포도예요. 얘도 여름에는 아주 진녹색이었어요. 그런데 햇볕이 들어가니까 연한 녹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들어간 사인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 요게 뭘까? 땅콩. 땅콩. 땅콩은 땅에서 나오는 콩이라고 그래서 땅콩이에요. 근데 꽃이 위에서 폈다가 쭉 꽃이 수정이 된 다음에 줄기가 내려가서 땅에 가서 딱 꽂혀서 땅콩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요 줄기가 있죠. 줄기가 쭉 내려가서 땅 속에 파묻히면 땅콩이 되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햇볕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10월 초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가지고 또 알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풍성하게 이렇게 햇볕이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명했던 거 이게 뭘까? 벼. 벼. 이 속에도 햇볕이 가득 들어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모든 우주에서 온 편지를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지만 아저씨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죠? 우주에서 온 편지라고. 이 속에 땅콩과 별을 집어넣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책상에서 한번 다 한번 꺼내보세요. 서진이가 한번 꺼내볼까? 뭐가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한번 꺼내보세요. 우주에서 온 편지 땅콩. 땅콩 입니다. 마술이랍니다. 또 마술을 부려오십시오. 짜잔 벼. 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진이가 한번 땅콩을 한번 까실래요? 아빠가. 아빠가 까? 하나는 아빠가 까고, 자, 이렇게 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힘이 안 되는 사람은 이빨로 살짝 물어주시면 됩니다. 서진이처럼. 서진이 너무 꽉 물어서 땅콩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 땅콩을 이렇게 보면 뾰족한 데가 있고 뭉툭한 데가 있어요. 뾰족한 데가 뭐냐면 뿌리가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땅콩을 보면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 언뜻 보면 반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선이 보여요.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아저씨가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짠! 반으로 나눴어요. 오, 서진이가 먹어보려고 그래요. 먹어보세요. 그런데 반쪽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지, 서진아? 여기, 요게 뭐가 있어? 잎사귀. 잎사귀가 보이지? 친구 여러분, 이 땅콩 속에는요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어요. 몰랐죠? 완벽한 생명체예요. 안 믿어지세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속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숨어 있어요. 땅콩 요 쪽에 잎눈이 있듯이. 벼도 한번 까볼까, 서진아? 네. 한번 까봐, 서진이가. 서진이는 포도 속에 있는 햇볕을 먹기에 너무 바쁘네요. 자, 까봐. 나 아까 까봤는데 떨어졌거든. 떨어졌어. 그러니까 벼는 작아서 떨어져. 근데 깔 때 어떻게 까냐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금이 가 있어요. 금을 보고 까줘. 안 까져. 봐봐, 아빠가 이렇게 너무 작아서 그래. 작아서. 자, 너무 딱딱해서. 까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친구한테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서지야 여기. 자, 요게 벼 껍질을 까서 나온 쌀이야. 우리 이걸 가지고 밥을 해 먹잖아. 친구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벼와 땅콩을 껍질을 까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저씨가 이 껍질을 깐 쌀과 땅콩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만났으면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요새는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가 먹는 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저씨는 좀 이따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들
잠시 한 1분 정도 지금 땅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온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땅콩이라는 거는 명칭서부터 참 어느 콩과 다르게 그 전략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여기 보세요. 땅콩을 보면 뾰족한 데가 있고 뭉툭한 데가 있어요. 뾰족한 데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뿌리가 있는 쪽으로. 근데 허연 게 뭔가 떨어졌던 자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배꼽이에요. 이 피하고 얘가 연결되어 있던 배꼽 요 탯줄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허연 게 하나 있죠? 고기를 손톱으로 딱 누르면 반쪽이 쪼개져. 여러분들 노안이 안 왔다고 그러면 한번 보일 겁니다. 노안이 좀 오셨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고기 배꼽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 속에 잎사귀가 몇 개 있죠? 네.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가 아니라 와가 좀 돼야 됩니다. 이 땅콩은요, 이게 커다 보니까 이 속에 잎사귀와 줄기와 뿌리가 다 보이는 거고요. 벼도 껍질을 까면 그 눈 있잖아요. 눈 속에 뿌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는 거예요. 개들이 물을 먹으면서 여기서 당화가 되면서 그냥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 완벽한 생명체, 이거 그냥 무시할 생명체가 아니에요. 완벽한 생명체인데 모든 생명은 그 후손을 미리미리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 여러분들 아주 충만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있는 거지. 이 땅콩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또 다른 땅콩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또 다른 DNA를 낳는 겁니다. 그게 모든 생명체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상토를 해놨는데 상토를 이렇게 벌리셔서 땅콩을 쪼갠 것만 한 번씩 잡숴보시고 날 땅콩도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하고 뾰족한 것이 하늘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하늘을 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바라기나 땅콩이나 이렇게 강력한 씨앗이 큰 애들은 거꾸로 하면 하늘을 치솟아요. 뿌리가. 그러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심을 때는 미우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게 구조예요. 이게 논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토에다가 벼씨나 5개 정도 넣으시고, 요거는 땅콩은 여러분들 다 안 되면 컵 있잖아요. 컵에다가 그 상토 옆에 거 좀 많이 했으니까 해서 거꾸로 딱 꽂아봐요. 근데 깊이 하지 말고 살짝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냥 한 숟갈 정도, 처음에 2숟갈 정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랐다면 그럼 얘가 어느 순간에 떡잎을 보면서 이렇게 쫙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왜 땅콩일까요? 모든 콩이 꽃이 피는데 뭐냐면 걔가 꽃이 펴서 수정이 되면 쭉 땅에 몸을 내려요. 그래서 걔가 딱 땅에 박히면 걔 생존 전략이야. 땅콩은 새들이 못 먹어요. 왜냐면 땅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땅콩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꽃이, 땅콩 꽃이 노란색인데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본에서 요만큼 크면은 큰 분에다가 옮겨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벼도 마찬가지. 벼도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다음번에 제가 올 때는 여기 햇볕 창가에 아니면 집에 쫙 한번 그 정말 땅콩이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아마 저쪽에 있는 저런 거만큼 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모종을 하면 한 20일 정도 가면 옮겨 심을만 해요. 그래서 큰 화분을 해서 단체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하시든. 그리고 벼도 꼭 물을 안 넣으셔도 돼. 물 넣고 하려면 화분에다가 물 배수 안 되는 그릇에다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한번 농사를 한번 사무실 농사, 그리고 여러분들 드린 그 벼와 땅콩은요 몇 년만 가면 온 세계를 뒤덮을 만큼
대단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단한 우주를 드린 겁니다. 후속편을 한번 계속 요게 이제 땅콩이 아까 거기 노란 잎이 얘가예요. 거기서 나온 게. 그리고 이 쌀룬에도 현미경으로 보면 요렇게 다 뿌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외떡잎이고 얘는 쌍떡잎이에요. 천만인의 상식 그 동영상 다시 그 앞부분 가셔서 2부가 있어요. 2부가 재밌어요. 앞부분을 가셔서. 친구 여러분, 벽시와 땅콩을 까봤어요? 읽어봤어요? 땅콩은 까기가 쉬운데 벽시는 까기가 좀 어렵죠? 네. 땅콩을 까가지고 반을 쪼개니 그 속에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뾰족한 곳에 뿌리가 숨어 있는 거 보였죠? 쌀은 잘 안 보이죠? 쌀도 한 구탱이에 보면 눈이 있는데 눈 속에는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땅콩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 태어날 땅콩이 그 안에 숨어 있답니다. 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숨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땅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 뱃속에도 나의 아들과 딸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 먹으면 안 되겠죠? 막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주에서 온 고귀한 편지인 쌀과 땅콩과 배추와 무 이런 것을 먹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멋진 존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햇볕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햇볕을 이렇게 보면 햇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없어요. 먹어요. 누가 햇볕을 모아줘야 되냐면 벼. 벼가 햇볕을 모아줘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햇볕을 얘가 안 모아준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벼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다 같이 벼야 고맙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벼야 고맙다. 네. 우리 벼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밥 먹을 때마다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벼가 모아놓은 햇볕을 사람만 먹을까요? 여기 동물들도 다 새들도 다 먹어요. 그렇죠. 동물들도 새들도 지금 벼를 수확한 이곳에 많은 나달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누가 먹냐면 서진이가 말했듯이 새들이 시베리아에서 날라오는 기러기들이 막 그걸 주워 먹고 겨우내 동안 살을 찌웁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되면 다시 시베리아로 그 에너지를 갖고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햇볕을 먹기 위해서 맨날 손톱으로 깐다라고 그러면은 학교 올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넓은 들녘을 빨리 베는 콤바인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아를 찢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쌀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서진이와 함께 아저씨는 나수로 베고 아빠하고 한번 빛과 같이 된 그네라는 것에 이 벼를 놓고 훑어가지고 훅 떨어지는 것으로 해봤답니다. 그리고 방아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디들방아, 연자방아도 했지만 요새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는 방아가 있어요. 그래서 벼를 넣고 이렇게 돌려다 보면 그 밑에 통에 껍질과 쌀이 모아져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껍질은 가볍고 쌀은 무겁겠죠?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야지 밥을 해 먹는데 바람에 휘 날릴 수도 있고 바람이 안 불면 키질을 했답니다. 이거 아주 묘미가 있어요. 선별을 한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밥을 할 건데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다가 서진이가 방아를 찐 쌀을 쫙 넣고 자, 아니 여기다가 그 다음에 미리 땅콩도 까서 밥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땅콩밥을 해보고 그냥 하나만 잠깐만. 자, 이게 뭐야? 생강. 생강 잎사귀를
생강 잎사귀를 너무 매워. 아니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따가 이걸 먹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겠죠. 불을 직접 비춰볼 거예요. 성냥으로 안 하고 라이터로 안 하고 파이어 스틱으로 할 겁니다. 마그네슘도 철인데 마찰을 가하면 불이 붙어요. 한번 해볼게요. 슉 하면은 불꽃이 막 튀죠. 그러면서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집 속에 있는 햇볕이 막 끄집어 나와요. 불이 붙었죠. 저거를 단단한 나무 밑에 놓으면 단단한 나무 속에 있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붙일 수도 있고, 또 이 집 속에다가 돋보기로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서진아,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네, 좀 있으면 연기가 더 많이 나요. 자, 여기에 바람을 후 불어주면 와, 불이 붙죠? 네, 그걸로 포도나무 가지 위에 놓으면 또 불이 붙습니다. 우와, 불이 막 붙어. 서진아, 이게 뭘까? 불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햇볕. 햇볕이 나오는 거예요. 장갑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불은 집에서 학교에서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선생님 있을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훅 끓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불을 떼면 안 돼요. 왜요? 타니까. 타면은 우리 탄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훅 끓으면은 그 다음부터 불을 떼는 게 아니라 밑불로 뜸을 한 20-30분 들이면은 맛있는 밥이 됩니다. 누구. 짠! 와, 밥이 이야, 맛있게 됐습니다. 우주에서 온 편지가 밥으로 변신되어 있는 겁니다. 밥을 퍼가지고 우리는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콩가루와 긴자발을 넣어서 주먹밥을 할 건데 한번 먹어볼까요? 서진이야 먹어보세요. 자, 서진이하고 아빠가 주먹밥을 해서 먹었는데 무엇을 먹는 걸까요? 나왔어요. 햇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아빠 짠 햇볕을 하고 먹는 거예요. 짠.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햇볕을 요리하는 거예요. 오. 근데 없어, 이게.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햇볕이 고픈 거예요. 햇볕이 먹고 싶은 거예요. 4교시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으로 막 달려가요. 그것은 햇볕이 먹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햇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햇볕 속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우주에서 온 편지 밥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너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햇빛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읽는 거예요. 아, 나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서진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막 울 때도 있잖아. 그래서 아빠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 여러분 친구들도 엄마나 아빠 때문에 또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막 친구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 또한 마음이 따뜻한 햇볕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학교 오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햇빛을 먹고 싶은 마음이 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환한 우주에서 온 편지, 밥과 포도와 배추와 땅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먹는 나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는 빛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우주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저씨와 함께 나는 우주다 라고 손을 벌려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주다! 우주에서 온 편지, 이상배와 이서진이었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제가 우주에서 온 편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우주와도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하나의 관념이 아닌 팩트라는 거예요. 어떤 운유적으로 우주에 별이 떨어져서 쌀알이 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쌀알이 되고 포도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서도 문학적이면서도 참 멋진 농업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제가 우주에서 온 편지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농정에서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난 노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고전에 보면 청년은 꿈을 꿀 것이고 노인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강현 원장께서 노인복지 이렇게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노인들한테. 근데 뜻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의식 있는 인간은 다 집단 지성을 모아놓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저들을 섬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노인 자서전 쓰기와 함께 농업 유산 아카이브 구성하는 거. 지금 손으로 하는 거 다 사라졌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바수구리 만드는 거, 뭐 만드는 거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형성해 왔던 유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농활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들로 시골로 가고 봉사하면서 그냥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유산을, 농업유산을 우리가 기록해가는 대단히적인 운동을 한번 우리가 실행해보자는 거죠.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 계획을 짜가지고, 저는 이것이 농촌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대안학교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자기들이 장을 봐가지고 만두를 맛있게 빚어서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거기에 무한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해결하지 않는, 학교가 해결하지 않는 그 교육의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으니 농민이 됐을 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기논 정책, 청년 유인 정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 되면 지금의 노인처럼 천떡꾸리가 되는 거구나, 난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이농 정책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파릇파릇한 연산 능력을 총가동하셔가지고 뭐가 됐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을 냈는데 강현 원장께서 쳤다, 그 양반이 치매 기운이 올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오시오. 제가 가서 같이 내가 뭐 좀 하겠어. 그런 양반이 아니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간관리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몇 번 많이 뵙진 않지만 정말 혁신적인, 섬세한 혁신이 가능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이 이런 거 상상하지 않더라고요. 상상을 하더라도 표가 안 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노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두 가지 사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금산 간디학교에서 3월 중순에 했던 거 얘들이 이렇게 장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화성에 있는 의료, 복지, 생협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 사무국장의 따님인데, 안정현이라고. 근데 이렇게 멋있게 해서 맛있게 삶아서 먹고 싶지 않아요? 저 속에 뭐가 있죠? 햇빛.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저분 내가 햇볕 드릴게요. 가을에. 무슨 햇볕을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 경영 담당하시는 분 같으세요. 계산이 되게 빠르신 것 같아서. 제일 비싼 포도가 샤인머스켓이니까. 자, 비싼 햇볕이 있고. 자, 여기서 애들이 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선생님도 들어가고. 다음 것 한번 거기서 동영상 한번 큐에. 어리실 때, 어렸을 때? 네. 혹시
추억 있으시다면 어떤 추억 있으시죠? 추억이야 뭐 어렸을 때 나는 칠남매 많이부터 해냈어 어렸을 때. 그래서 동생들은 다 내가 어머 키우고 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클 때는 소빨비고 소빨비고 소 먹이려고 저 망개들려 소빨비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살았어. 할머님 예전에 응. 어리실 때 응. 공부 얼마나 하셨는데? 못했어. 안 했어. 나는 안 가르치고 동생들만 가르치고. 나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 집이. 그 집이 저기 저 아들 키우고 동생들 키우고 일하느라고 나 없으면 우리 친정이 못 살아.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줘. 신명분이 돈 돌려가고 쌀 돌려가고 오면은 저녁마다 해만 넘어가면 그냥 죽었어 그냥. 그래갖고 시달려갖고 살았어. 그래 일이 또 피난도 오고 그냥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장을 봐갖고 옷 내놓으라 가고 친정아버지 찾아오라 가고 남마도 걷고 우리 산장 가면 말도 못해서 고생하고 산장 가면 그때는 뭐 먹을 거나 있어 그 보릿고개 때 그냥 그 시절 보릿고개 하는 보릿고개라니까 살기가 말도 못하게 돼가 그전에는 때가 몰라 애기들은 우리 보릿고개 때 이제 들었지 많이 들어서 이제 알지. 동생들 다 피우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일로 이제 말하자면 결혼해서 일로 왔잖아. 왔는데 우리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을 이제 만나서 사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또 그냥 말도 못했어. 그냥 아이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시어머님이 그냥 일을 못하면 못 살아.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으라 주말 하고 그냥 그렇게 시집살을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또 딸을 거듭 4살 낳네. 7살 낳다가. 그래서 내 낳고 10년 만에 우리 아들 하나 낳았어. 별거 다야 많이 못해 그냥. 뭐 보통 아니야. 어려서부터 그랬더라고. 어려서부터 7살 먹었을 노래도 하면 1등, 공부를 해도 1등. 그러더니 서울로 가갖고. 딸려서 자랑하는 건 서울로 가갖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갖고 이제 그냥 별짓을 다 해야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해주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땅도 못하는 하고.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그걸 그래서 내가 딸덕을 보고 지금 살아 이렇게. 딸 아니면 갑자기 죽었지. 자, 여러분들 83세인 할머니가 저 아이들 정말 손주뻘 되는 애들하고 정말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주라고 그러면 좀 다른 컨셉 관계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애들이 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내기를 하러 다녔어요. 모내기를 하러 다녔는데 그 해가 너무 가물어서 모를 잘 못 냈어요. 그래서 마침 모를 낼 때가 됐는데 인력이 없어서 초등학생들까지 모를 내러 갔는데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그 농부 그 천등리라는 어느 농가에 갔는데 새거리를 다 그 아줌마가 새거리 점심을 다 내왔는데 동일하게 어른 대접하듯이 통일하게 아이들에게 밥과 찬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저로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이소배기가 그렇게 맛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동일한 80 먹은 노인네가 13, 4, 5 먹은 아이들과 대등한 인격체로 자기의 이야기를 공유해가는, 저는 이런 사회가 정말 포용적 혁신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디도 없던 정말 멋진 정책 용어를 했는데 도대체가 1년 동안은 이거라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포용적 문화주의 농업이라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대통령에게도.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학교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걸 뭐 하기가 참 주저하기도 되지만 저는 어쨌든 이 길은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난 이분들이 수년 내로 사라질 건데 10년 내로 5년 내로 이 엄청난 컨텐츠가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 정말 이것이 농업의 씨감자고 이게 종자인데
삶의 종자, 문화의 종자를 우리 이 옛날에는 다 IMF 때 종자 다 상실됐는데 문화의 종자까지 우리가 다 상실될 황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명을 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풍이 아니요. 농업이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업이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도시가 행복하요? 우리가 생명을 햇볕을 공급하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빛나요? 이런 자부심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올 한해 어떤 혁신을 한번 해보십시다. 농부의 언어를 2번씩 들었는데 또 기회가 되면 2번을 더 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는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뭔가 한번 저한테 난 의견이 다르고 당신이 틀려 그런 것도 좀 지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들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어리실 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군요. 다음. 농민의 존엄의 마지막 종착을 본 것입니다. 이게. 난 대학생들이 와서 정말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연극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영화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뭐든지. 자, 그래서 노인자서전 농업유산 아카이브는 교육의 혁신이며 실업대책이며 노인복지며 지방 불균형 해결 방안이며 그린 뉴딜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거 한 겁니다. 포용적 문화주의 농업. 문명의 리스크를 농업이 포용하자 우울과 비만 실업, 국토 공동화와 비정상적인 도시화, 4차 산업시대의 비인간화, 기후위기, 식량 자급률의 20%대의 비참함, 북한의 통일농업,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도울 건 돕고 제3세계 농업까지 상호 교류주의 5대의 농업까지 우리가 한번 무한한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포용적 문화주의 농업의 제 핵심은 약자들의 연대입니다. 고통받는 농업이 고통받는 사회를 포용하자 우울한 자, 아픈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 실업자들의 연대를 농업을 통해서 이루자.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 농업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대지의 모성, 농업의 여성성. 그래서 저는 수원역 같은 데 이런 돔 같은 거에서 거기서 오이를 키웁시다. 노숙자들이 마음껏 따먹게. 거기서 인간이 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도시농업의 형태를 정말 약자들을 품는 정말 취미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수원역 앞에 딸기 요새 막 나지 않습니까? 딸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따먹게 하고 그거의 인간 해방이 아닐까요? 거기에 투자 얼마나 듭니까? 저는 먹거리 소똥광장이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문명을 치유하는 공간. 그래서 저 렘브란트의 이 품는 나 이 농업의 품이 저런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을 품읍시다.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다 먹여서 기재부 월급 주고 뭐 밥 먹여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농정책 한마디 더 항거하겠습니다. 저는 기농 기촌 하는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사회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동 요인 중에서 이만큼 자발적으로 시골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요. 하늘이 내린 기인들이요. 전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시골 가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을 혁신시킬 혁신가로서 우리가 키워내야 될 의무와 목적이 있는 것이요. 기농기촌에서. 그래서 저는 생산주의에서 문화주의로 가고 농민이 기농의 주체로 우리가 초대해 주시라는 거요. 기농 기촌 교육에 왜 국적불명의 교수들이 왜 다 그렇게 줄 서가지고 농가 농업 예산을 소비해야 됩니까? 아니 농민에서 도제 교육하면 안 됩니까? 코스업을 하면 기농이 됩니까? 저는 이런 걸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농촌으로 한번 가야 됩니다. 요새 다 가면 외지하고 싸움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농기촌에서 저는 도제교육 천 해가지고 농민들 그냥 한 뭐 100여 명 농가들 하는 거예요. 뭐 포도하는 사람, 체험농 하는 사람 뭐 다 모여서
그 사람이 와서 뭐 20명씩 30명씩 나 기도하는데 나는 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꿀 하는 사람한테 하고, 그리고 농민한테 이것이 또 하나의 기본소득이요. 최고의 강사 대접을 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한 해 또 그것도 수입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공유하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평생 멘토가 될 거 아니오. 전화하면 돈 내 그럴 거예요, 농민이? 그냥 평생 그 사람 잘 될 때까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제천이라는 이런 교육, 이런 기농기촌 정책이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을 도우미 지원 정책은 뭐냐면 기농한 사람이 그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거를 뭐 월급 줘도 뭘 주는 거요. 가서 빨래를 해주든 뭐 수리를 해주든. 그래서 그들이 사회 혁신가로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될 수 있는 이런 걸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유튜브 영상을 해서 그냥 백선을 해가지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얼마. 그래서 몇 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새롭게 선도농가 강화 역량 강화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봅시다 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농민 기본소득은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냥 드림이라든가 농촌 체험이라든가 농민이 도제 교육하고 그런 자체가 또 하나의 부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양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맨날 그지가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강사로서 품위 있게 하면서 수입도 되고 대접도 받는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도시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도시농업과 여기 도시농업이 달라요. 도시는 그냥 서울은 그냥 도시 갇혀서 그냥 빈 땅 찾기 바빴어요. 근데 경기도의 도시농업은 뭐냐면 이 도시민의 경장 욕구를 농민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도민 텃밭을 지원받소. 그러면 5명, 10명, 우리 50평만 떠넣어줘도 얼마든지. 그러면 텃밭 관리 비용이 안 들어. 농민이 관리하니까. 텃밭 강사 비용이 안 들어요. 거기에 다 농민들한테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 도시민의 이 경작 본능을 이렇게 물꼬를 트자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의 도민 텃밭의 갈 길 아니겠어요? 사회적 농업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은 그냥 알아서 가게 하시오. 그냥 알아서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에 문을 여시라고 거기서 노인들의 역할을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거기서 노인들이 바수구리 만들고 이영역 끄고 전통하는 거 하고 그래 마을 기업이 되고, 그래서 기농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뭔가 정착도 하고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관계, 그러면서 책임지게 하는 이런 대단히 초연결 사회를 저는 도민 텃밭을 갖고 좀 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번에 도민 텃밭 하시는 분들이 아주 생각이 기발하시더라고. 아주 살아서 그냥 팔팔 돌아가는 분들 같아. 누구요? 나 얼굴 좀 보고 싶었어. 어느 파트요? 어디요? 그러니까 얼굴이 가려져 있어 계속. 그쪽 분들입니까? 아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누구요? 접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새롭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이 베드 키높이 하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높은 거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서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해놓고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 갈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최근에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론넷에 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그 사회적 농업에서 제가 10편 쓰기로 되어 있는데 첫 편을 했는데 그 이론넷에서 최고 인기 글이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것도 공유할 텐데 사회적 농업이 뭔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복지 농업만이 아니에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업이 사회적 농업이요. 그래서 그냥 드린 텃밭에 이걸 한번 읽고 갈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폐화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폐화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삭이나 열매를 일정 부분 남겨두는 일을 뜻한다. 자비를 베푸는 행동에 상한선은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 1800년 전에 집대성된 고전 라피 문학 미시나에 보면 60분의 1을 남겨라. 내가 포도 농사를 지면 60분의 1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따가게. 곡식을 하면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 그냥 드림의 전통의
원형일 수도 있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냥들이 문화 운동을 우리가 해 가자는 거죠. 이런 전통, 고전적 전통도 있으니까 수학의 6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부를 남기는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도 60분의 1을 한번 60분의 1또 많긴 해.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좀씩 기본소득처럼 처음에는 낮았지만 차차차차 해서 우리가 이익 공유제라는 거 농민이 한번 먼저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재명 도지사 정말 멋진 사람 같아. 나 그냥 드림, 나 이거 바우처라는 용어를 바꾸십시다. 그냥 드림으로. 왜 영어 써야 됩니까? 그 경기도에서 정책 용어를 씁시다. 그리고 농도라고 써요. 도농이라고 쓰면 그거 잡아가요? 도농이라고 쓰면 이제 내가 잡아갈 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인문적인 어떤 전통도 있는데 이익공유제라는 단어로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그런 그 도민 텃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할 농민들을 손드시오 해가지고 한번 그냥 해보십시오. 그럼 손들 사람 있어요. 농민들 중에. 그렇게 해서 몇이 되든 하나가 되든 그거 가서 침소봉대에서 확대해서 뻥튀기 튀기는 게 우리 일 아니오? 그래서 모델링하고 확대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먹거리 소통광장, 동화 속 상상의 공간,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호모, 저번에 코쿠엔스 요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를 복원하는 공간으로 가자. 미래 문명의 문법을 상상하는 공간으로 가자. 난 여러분들이 거기 다 한번 탐방해서 여러분들 의견 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20몇 억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데, 컨셉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걸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최철원 본부장한테 딱 의견을 공유하시고 정말 거기가 멋진 미래 문명의 문법이 나오는 곳으로, 정말 도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노자 강의하면서 신석기보다 구석기 문명이 지금의 우리의 문명의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0년 동안 방치됐어요. 농대가. 그래서 숯불이 막 우거졌어. 그럼 그 수렵 채집할 수 있는 야생의 공간을 상징적으로도 남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앙코라와트와 비교는 안 되지만 철제가 아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 자, 그날 간 거요. 이분들이 선택된 업체가 이제 디자이너가 이분 한 사람이 디자인 다 하는 거요. 이 사람이 뭐라는지 하면 농업은 근사한 겁니다. 그래. 그래서 당신 농사 접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농사 좀 내자셔. 내 쪼그랬는데 뭐냐면 진정한 미학은 추미가 있는 거요. 추한 똥구리내 나는 땀내를 이 역설이 있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만이 농업이 아니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이달 안에 이게 나와야지 그 공사를 할 거 아니오. 난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지성이 한번 발휘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공간을 농대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온실이었어요. 저는 건대 나왔는데 건대 온실이 훨씬 좋았어. 건대는 그 이후에 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온실과 비교하지 않을, 근데 동화 속 공간처럼 돼버리는 거요. 보면 이 수풀을 지나서 자 이렇게 방치가 된 거예요. 이게 온실 배두고 여기서 막 모종하고 했겠죠. 그러면 이런 공간으로 그 숲 푸서리 속에서 그레텔이 뭘 먹고 가잘 먹고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어떤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자는 것이 그 최철원 본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어쩌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거 내가 지지하겠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살을 붙이자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야. 마귀 알몸 나오처럼 생긴 거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본 게 이거 뭐야. 이 속에 이게 2주 오래된 프레임 한 온실이 있었는데 다 녹슬었어. 근데 여기 이 속에 옹이가 졌던 게 뭐냐면 이게 나무가 커지면서 그 철제를 감싸버린 거야. 그런데 난 저걸 보면서 벼랑간에 이게 자연이 문명을 품었다 하면서 좀 뻥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혁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의 확산, 혁신. 그래서 저거는 살릴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못 봤어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소풍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자물쇠를 다 해놨어요. 여기 7번 거리요. 그래서 밥 먹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자발적으로 가시오. 누가 원장한테 내가 얘기해서 다 가자 이거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밥 먹고 한번 팀 나눠서 한번 거기 가보시오. 열쇠 열어달라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는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계속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를 우리가 디자인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더 여는 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에필로그를. 여러분들도 농도로 좀 제발 좀 하십시오.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존재, 농산물로 세상을 길들이는 혁신적인 존재,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가는 존재, 삼남만상을 농촌과 도시를 좌우를 남북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의 전도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존재가 규정됐으면 좋겠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느낌, 여러분들이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의 품만큼 대통령보다도 품이 높다면 여러분은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요. 이 제안의 실행 가부는 오늘 이 말을 듣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렸다. 간곡히 부탁한다. 저번에 했던 말입니다. 오늘 디자인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오늘 이걸로 우주에서 온 편지 농업 중심의 초연결 사회를 꿈꾸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